네 번째 토론은 농업인 안전과 관련해서 김효철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대학교 김효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고용관계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연구해 주시고 관심 있어 주시는 분들이신데, 저는 좀 특이하게 고용관계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안전보건 문제, 특히 그중에서 특별하게 농업인이라는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현재까지 활동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영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통계 보면 550만 명을 보더라고요. 근데 농업인 한 100만 명 정도 통계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0만 명 봅니다. 근데 자영업자의 특징은요,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보건상 가장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피고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총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든 다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은 결코 자영업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서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여담으로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살펴가지고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강태선 교수님께서 미용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미용실 가보면 의자가 3개, 4개 있습니다. 의자 하나마다 각각 사장님이십니다. 다 임대입니다. 의자 하나하나마다. 자영업자들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구조를 가지고 고용관계에 근거해서 안전재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업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왔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자가 스스로 몸을 파는 것처럼 농업도 그렇고요. 농업은 국제노동기구에서 3대 위험산업, 건설업, 광업과 더불어서 최악의 산재 다발 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북유럽 다 노동 안전보건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 또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결된 각각의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강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형 거버넌스 구조가 최종 각국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발전된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농업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못 파는 것도 있고, 자영업자들 보면은 60대, 70대, 80대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해야지 돈이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농업에서는 통계상 중대재해 발생, 대략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하는 농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 통계를 봤을 때 1년에 250명이 작업장에서 작업을 이유로 해서 사망을 합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자 수.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관심이 없었죠. 사실은 정말 뼈아프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중대재해 발생은 앞으로 농업인이 초초고령화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 글에 쓰긴 했는데, 그게 해결될 향후 10년, 20년간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본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산업재해, 제가 생각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영업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어떤 틈새 시장의 어떤 도로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농업인은 국토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에서 국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관점에서 산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농업에서 어떤 사고들이 많이 나냐 하면은, 제가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쪽 보면 동그라미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산간 지역에서 과수원을 합니다. 근데 산간 지역에서 이제 농기계를 몰다 보면 전복돼 가지고 사망 사고 많이 나고 올해도 많이 돌아가실 예정인데, 슬프지만은, 또는 홍수가 와서 감전 사고가 난다든지. 근데 그게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은, 그런 위험한 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거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먹거리를 국가가 지급받고 이익은 국민이 받고요, 위험은 농업인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됐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영업자, 특별하게 농업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제조업과는 다르게 사장 어떤 고용주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제조업과는 다르게 자영업자, 특별하게 농업인은 국가 또는 농기계, 농자재 판매 기업 등에 대한 사실은 구체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었고, 농업인이야말로 사고 나면은 내가 실수라는 것이다 해서 시스템적 예방을 포기하는 것이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좀 2000년대 초반서부터 다양한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저 같은 경우 이제 핀란드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제 영국 방식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발제문 같은 거 보면은 영국에서는 방식과 강도가 다르지만은 사업주가 참여를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그 중에 제3조에 자영업자 스스로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통일해서 자영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3페이지 각 주에서 제가 별도로 넣었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그 초반 구정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구정에 대해서 2000년대 중반서부터 고용노동부 쪽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쪽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농업인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당시에도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거나, 공단 이사장님, 전직 공단 이사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농업을 하나의 산업의 구조물로서 언젠가는 산업안전보건청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포함되어야 될 조직으로서 볼 뿐이지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뚜렷한 해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0년대 중반 초반서부터 15년간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핀란드, 독일의 사례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 농업인, 아까 비지라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인 파트는 농업인 사회보험조합이라고 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핀란드는 산업안전보건이, 직업안전보건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와 연결해가지고 별도의 농업인 사회보험공단이 있는데, 그런 별도의 산업화된 원심력이 없으니까 15년 동안 원심력이 없는 구조 안에서 별도의 국가가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것이 어떠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활동해 왔었고요. 2015년에 그것에 대한 노력의 좀 대가로서 농업인 안전보험법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 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농업인 안전보험법을 예방법으로 별도로 확장시키거나 또는 별도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지금 구체적인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로는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이 자영업자, 그중에서 농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구조까지 발전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강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거버넌스 구조가 저희 농업 파트에서는 별도의 노력으로 크게 진행되었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페이지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보면은 영국 사례 농업 적용 가능성이라고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통합된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자영농장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 옆나라다 보니까 똑같이 영국 법체계를 그대로 가져왔고, 아일랜드에서는 농업이 주산업이고요. 베링턴 리포트라는 걸 발간해가지고 농업용 코드 오브 프랙티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아일랜드 전문가를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국회 토론회도 하고, 2000년 아마 그때가 201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코드 오브 프랙티스를 처음에 농업에 도입했을 때 농장주가 총 들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거의 유사한 게,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방역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제로 적용한다, 전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좀 더 원심력이 가지려면은 확실하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싶다면은, 그거를 구호로 내세웠다면은,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고용노동부 고용관계에 근거해 안전보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직업, 즉 산업이 아니라 직업안전보건, 아까 전에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제 노동이라고 표현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직업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아니라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으로 번역을 해야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유로스탯을 보면은 좀 약간 이야기가 좀 겉들어 나가는데, 유로스탯에서는 두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산업 분류별 재해 통계, 산재 통계, 그다음에 직업 분류별 직업인 안전재해 통계. 그래야지 자영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직업으로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합의점만 찾을 수 있다면 저는 되게 그것만으로 큰 성공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자영업자의 중대재해 문제는 많이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이 현재 20년 동안 농업부문에서 따로 별도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근 10년 내로는 이 방법으로 더 계속해서 확장돼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중대재해를 구체적으로 좀 저감시키는 데는 이 방법이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유럽에서 얼마나 몇 년 동안 거쳐가지고 적용됐는지를 물어보니까 독일은 100년 불렸고요. 핀란드는 50년 부르더라고요. 자영업에 대해서. 예,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